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난데없는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웬 가족관계냐고요? 네, 맞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내에 분류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페어런츠라 그래가지고, 페어런츠 앤 링크라 그래가지고 이 레이어들끼리, 지난 시간에 레이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레이어들끼리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레이어들끼리 정도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레이어에 있는 각 값들끼리 다른 레이어에 있는 다른 값하고 연결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복잡한 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 다른 예제들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페어런츠 앤 링크, 애프터 이펙트 안쪽에 있는 가족관계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면에다가 네모 하나, 별 하나 그려놨습니다. 색깔은 조금 촌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더 예쁘게 만들어도 되는데 간단하고 쉽게 기초를 익히기 위해 가지고 편하게 해봅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동을 보통 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거를 U를 눌러서 복잡하니까 줄여두도록 하고요. 포지션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키프레임 주고요. 키프레임 주고 이렇게 각각 키프레임을 주고, 얘도 이렇게 움직이고, 한 4초 정도로 할까요? 4초 정도에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얘도 4초 정도에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도록 애니메이션을 보통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이거를 이 밑에 거는 애니메이션을 안 주고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에 보시면 페어런츠 앤 링크라고 있습니다. 요게 뭔가 하면 요 골뱅이 표시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그 링크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요 쉐이프 레이어를 처음엔 아무것도 생각 안 보이더라도 그냥 이 쉐이프 레이어 위쪽 두 번째 거 네모나 여기에다가 별표의 별 모양인가요? 여기다 연결을 딱 시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얘를 움직이면 얘도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별 모양이죠. 별 모양을 움직이면 위에 것도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미리 이쪽에 가 있어서 그런데 얘를 이쪽에 갖다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별만 움직이면 따라 움직입니다. 해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지워버리고요. 딜레이트 해버리고, 이런 거 이동하고 이럴 때는 요거 앵커 포인트를 요 중간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별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을 가지고 한 4초까지 해서 이만큼 가보겠습니다. 가면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갑니다. 페어런츠니까. 회전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회전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얘 사각형은 손을 안 대도 되죠? 이거를 로테이션으로 줘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바퀴만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보십시오. 사각형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아하, 앵커 포인트가 저기 있으니까 저렇게 돌아가네요. 컨트롤 Z 홈. 그러면 바꿔줘야 되겠죠? 앵커 포인트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바꿔주고요. 얘도 앵커 포인트 바꿔줘야 되겠죠? 얘도 앵커 포인트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중간에 맞춰놓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테이션 여기 4초의 로테이션 너무 많이 갔다. 이게 앵커 포인트를 위치를 바꾸니까 이런 거거든요. 앵커 포인트 위치를 바꿔서 그런데 이렇게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갔죠. 자,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같은 위치 정도에다가 한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걸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걸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재미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어런츠 앤 링크가 뭔가 하면 두 개를 연결시켜 갖고 그 하나의 대상체를 얘가 따라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일례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건 내버려 두고요. 이건 내버려 두고 텍스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텍스트를 그리는 게 아니고 쓰는 거죠. 글꼴이 너무 크니까 바꾸겠습니다. 아도브 코드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글씨가 있고요. 글씨에다가 만약에 내가 별을 하나 붙여주고 싶다. 별을 하나 붙여주고 싶다. 그래서 별을 하나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하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조그만하게 하나 그리고 색깔은 좀 이쁘게 하나 넣을까요? 그라디언트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원형 그라디언트로.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그라디언트 색깔을 조금 더 예쁜 걸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밝은색으로 바뀌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움직였을 때, 이 글씨를 움직였을 때 별도 따로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간단합니다. 그냥 요 별 모양의 골뱅이를 애프터 이펙트 글자 레이어에 갖다가 딱 갖다 붙여 놓으면 이제부터는 이 글자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별도 따로 움직입니다. 요런 식으로 괜찮죠? 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미난 기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 지우고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으로 해볼까요? 사각형으로 가운데 맞춤 해놓고요. 그라디언트 레이어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라디언트를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밝은 파란색 쪽을 좀 많이 어두운 파란색 이렇게 해놨고요. 조금 어정쩡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영상을 몇 개만 불러와 보겠습니다. 뭐 예시용 영상이니까 4개 정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불러와 가지고 이제 제가 이 친구들을 여기다가 붙여줄 겁니다. 이 친구들을. 근데 얘를 앵커 포인트를 정중간을 맞춰줘야 되겠죠. 네, 정중간에 앵커 포인트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춰주고 요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오, 이게 굉장히 큰가 봅니다. 아니네요. 크기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사이즈 스케일을 25% 정도? 네,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영상을 요 사각형 쉐이프레이 여기다가 페어런츠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거 한번 보십시오. 로테이션 해서 얘를 90도로 돌리겠습니다. 90도를 돌리면 짠!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간 거 보이십니까?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거 요거를 요 영상을 또 갖다 놓고요. 요 영상도 요 페어런츠를 여기다 갖다 붙이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케일부터 조절해야 되겠네요. 요 스케일 이것도 25% 줄었죠? 자, 요렇게 해놔놓고 요거를 페어런츠로 또 요 쉐이프 레이어에 또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쉐이프 레이어에서 로테이션 90도 했죠. 180도. 이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거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요것도 사이즈는 바꿔야 되니까 사이즈 스케일 25% 정도 주고요. 조그맣게 줄였습니다. 요것도 골뱅이를 가지고 요 쉐이프 레이에 갖다 붙여 주겠습니다. 자,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270도 한 바퀴를 돌릴 거니까요. 짠 돌리면 요 지금 붙어 있는 것들이 돌아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요거를 또 다른 영상을 하나 가져다 놓고 요것도 사이즈만 바꾸겠습니다. 사이즈를 스케일을 25로 해주고 그 다음에
골뱅이 요거를 쥐고 쉐이프 레이어 여기다 갖다 붙이겠습니다. 짠. 자, 이제는 이 4개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게 필요 없고요. 요 쉐이프 레이어 요거 하나만 조정하면 됩니다. 좀 보실까요? 자, 요거를 이제 0으로 딱 돌리면 되고요. 로테이션부터 먼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로테이션 8초 정도 될 때까지, 6초 정도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6초 정도 될 때까지 한 바퀴를 돌아라. 360도. 자,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1x는 한 바퀴를 돌아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만들어 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요 사각형만 회전시켰을 뿐인데 이 그 영상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지죠. 아, 이게 사각형이 너무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네요. 사각형을 그라디언트 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게 나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게 복잡한데 조금 지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을 흰색으로 해버리겠습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하면 눈에 더 잘 보이겠죠. 자, 이렇게 놔놓고 자, 접었습니다. 이 사각형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얘 그 주변 것들이 같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재미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1초 동안 갔는데 여기다가 1초에 90도로 가는데 프레임 앞에는 제로. 270도. 여기 한 바퀴를 돌리기 위해 수치를 넣는 건데 요거는 그냥 제가 오늘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초 지난 다음에 딱 돌아가고 딱 돌아가고 탁 돌아가고 이런 식의 뭐 장면 전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페어런치를 시켜주면 하나만 조절하면 이렇게 같이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페어런치에 여기서 포지션을 한번 옮겨볼까요? 포지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초까지 가서 4초 했을 때는 얘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움직이는 거를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탁탁 끊어지도록 한 거를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해도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얘만.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뭐 키느냐? 다른 것도 뭐 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 자, 스케일을 50부터 출발합니다. 50. 줄었죠? 2초까지 100%.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페어런치 기능이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이 연결해서 쓰는 것도 쓸 수 있고 하나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이 페어런치 기능을 이용해서 장면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도 예제를 제가 이제 할 계획인데, 일단 이런 페어런치 기능이 있고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만 오늘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과정이고요.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필은 그라디언트 필하지 말고 솔리드로 하고, 그리고 나서 별을 그리겠습니다. 별을 그리고 색깔은 조금 다르게 해도 상관없고, 이게 그 XY 값 자체를 미리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두 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U로 닫아버리고 포지션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포지션만 열어가지고 포지션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Separate Dimensions라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XY 값이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Separate Dimensions라고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X값 Y 값이 이렇게 바뀝니다. 떨어집니다. 얘도 떨어지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요 세퍼레이트 디멘션 요것도 이렇게 쓸 일이 많으니까 한번 이제 기억을 해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재미나게 해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요 골뱅이를 가지고요, 요 Y 포지션 값을 요 X 포지션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어놓고 나서 지금 요거에 얘를 제가 이제 키프레임을 줘서 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X, Y 둘 다 주고요. 자, 보시면 이 별이 X 값으로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 Y 값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X, Y 값을 반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또 다른 거는 없느냐? 또 다른 건 없느냐? 여기 이제 이것도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중간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앵커 포인트 안 맞춰주고 나서 나중에 애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앵커 포인트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사각형의 이동에 따라서 별이 회전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이동에 따라서 별이 이동하려면 로테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로테이션 값에 골뱅이를 갖다가 요 X 값에다 맞추겠습니다. 맞추고 X 값의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미난 것이 X 값의 변화에 따라서 별의 로테이션 값이 변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페어런츠 기능, 페어런츠 링크 기능을 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들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뭐 글자 써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이 따라 다닌다거나 이런 정도의 기능을 쓰게 되는데요. 보셨는데, 그리고 이제 뭐 그 X값 변화에 따라서 이 별의 회전값이 변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거의 회전값에 따라서 이 사각형의 움직임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뭐 음악 그 소리에 맞춰서 사각형이 펄쩍펄쩍 뛰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 흔히 아는 그래픽 이퀄라이저처럼, 그 이퀄라이저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 그래픽 뭐라고 부르죠. 그 이렇게 음악 나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박자 표시 막 이렇게 음표가 아니고 이렇게 파동 막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만든다든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 음파 파동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이 골뱅이 연결을 통해서 거의 다 하게 됩니다. 페어런츠 기능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 이것도 이제 향후에 예제를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애프터 이펙트가 조금 그 한 개의 기능을 제대로 다 알기까지 내용이 좀 너무 방대하다 뭐 또는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끊어서 조금 쉽게 가기 위해 가지고 한 단계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뭔가 하면, 각 레이어 간에 한 개 레이어 간에 연결을 시켜 가지고 페어런츠 링크를 통해 가지고 요 개체의 속성을 얘가 그대로 따라다닐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 그 페어런츠는 몇 개라도 같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레이어가 요거 하나를 연결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보셨듯이 사각형 하나에다가 영상 4개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따라다닐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오늘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 밑에 이렇게 각종 옵션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했을 때 약 2주가 아니고 한 달 가까이는 이 그 막 옵션들이 막 줄줄이 빠져나오는 거 보고 기가 질렸었습니다. 실제로 아마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텐데, 전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순서가 쌓이고 요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예제들을 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예제들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레이어 종류 정도는 한번 짚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페어런츠 기능이 있다는 정도는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예제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는 재미난 예제는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재미없는 거, 지루한 거 몇 가지 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예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즐거운 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드렸습니다.